경남 창원의 한적한 마을, 해발이 낮은 산기슭을 오르며 숨을 고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그의 이름은 고영철, 나이는 6. 자연스럽게 이어진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모텔의 한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방 안의 공기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. 하지만 그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. 그녀의 손끝이 그의 허벅지에 닿는 찰나 가슴이 갑갑해지더니 곧이어 모텔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깨어난 고 씨는 자신의 상황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. 며칠 후 퇴원하는 날, 고 씨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순간들을 곱씹었습니다.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 무리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놓치기 싫었던 기억,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. 몸이 괜찮은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건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아마도 고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런데 예전에는 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. 중국산 비아그라나 인도에서 들여온 정력제, 누군가가 이것만 먹으면 된다. 장 씨는 10년 전 이혼 후 홀로 살아가며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. 낮에는 바빴지만 밤이면 조용한 방에서 TV 소리만 크게 들리는 그러던 중 작년 겨울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당찬 여성과의 만남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.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그날 이후 장 씨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 친구는 그에게 중국산 비아그라를 권했습니다. 포장도 허술하고 성분 표기도 없었지만 그날 밤 그녀와의 약속을 앞두고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순간 그는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. 병원 응급실에서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이후 장 씨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. 이제 그는 약을 믿지 않지만 그날 이후 남성으로서의 한적한 산책로에서 신혁은 65세의 정은영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.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먼저 커피를 사겠다며 다가왔죠. 몇 번의 산책과 저녁 식사를 통해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은영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. 태호 씨, 그날 이후 신혁은 인터넷을 뒤적이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죠. 하지만 주말이 되어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의 펜션에 도착했습니다.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. 음악이 흐르고 와인이 따라졌죠. 은영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신혁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.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고 손바닥에 땀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신혁은 부끄러움에 가장자리에 앉았고 은영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. 며칠 후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. 왜 요즘 연락이 없으세요? 신혁은 답장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고 결국 반면 65세의 박노식 씨는 라인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. 그녀는 그러나 모텔에서의 서두름은 오히려 둘 사이의 거리를 벌렸습니다. 그녀의 좀 천천히요 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흥분에 휩싸여 그날을 회상하며 박 씨는 말합니다. 몸이 나이 드는 건 받아들이겠지만 그날 이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.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이제 우리는 이 두 남자가 그들의 경험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주목해 봅시다.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? 대전 둔산동에 사는 66세의 이성우 씨는 은퇴 후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조용한 일상을 그러나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어요. 어느 날 그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을 거듭한 후 이성우 씨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 좋겠어요.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날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게 되었고 그 밤은 따뜻함과 조심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. 이성우 씨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. 그녀가 집에 돌아간 이후로 이성우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이성우 씨는 그 후 며칠 동안 무기력하고 초라함을 느꼈습니다. 그는 그날 밤이 진짜 사랑이었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단지 순간의 감정이
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서울 강서구에 사는 66세의 이준태 씨의 이야기입니다. 그는 아내와 10년 넘게 관계없이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. 우리 이 나이에 그냥 서로의 감정에 솔직한 게 좋지 않을까요? 그 말에 이준태 씨는 준비도 없이 하지만 며칠 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처음엔 소변을 볼 때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. 더 큰 문제는 그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. 아내와는 각방을 쓰고 있었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었죠. 이제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.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종종 괜찮다고 여기는 순간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. 몇 번의 성공적인 경험에 안주하여 66세의 김창수 씨는 이혼 후 홀로 지내며 안동에서 등산과 걷기 모임을 꾸준히 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주변 사람 첫 만남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고 김 씨는 속으로 아직 괜찮네? 라고 자부했습니다. 이후 그는 그녀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관계를 이어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피로가 쌓여갔습니다. 관계 후에는 몸이 무겁고 허리가 그 결과 어느 날 성관계 도중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. 병원에서는 척추염과 근육 염좌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. 의사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주 무리하게 병실에 누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.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약도 안 먹고 발기도 잘 됐고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한 거죠. 지금 그는 꾸준히 전기 치료를 받으며 운동량을 줄이고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. 이제는 내 몸이 여러분, 지금까지 65세 이후 성관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 중요한 건 성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